오늘은 입금 불산입 공부하겠습니다. 입금 불산입이란 법인 순자산을 증가시킨다. 순자산을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입금으로 보지 않는 항목이다. 여기 대표적인 게 주식 발행 액면 초과금이죠. 주식 발행 초과금. 이거는 주식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어차피 주주들이 납입한 금액이에요. 주주들이 납입한 금액이다. 그러니까 순자산을 증가시키지만 주주가 납입한 금액, 그러니까 회사가 영업활동을 얻은 이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입금 불산입 항목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주식을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입니다.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란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출자 일부이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있죠. 다만 채무 출처 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이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입금 불산입 항목이 아닌 입금 항목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 배웁니다. 채무 출자 전환 시 특례 예외적으로 입금으로 보는 경우 주식 발행 초과금인데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입금 불산입. 근데 주식 발행 초과금인데 입금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입금으로 보는 경우 여기 보시면 채무자가 채무를 출자 전환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다. 이 채무자가 채무를 가지고 있어요. 채무, 부채입니다. 부채. 근데 그 채무를 상환하는 능력이 없는 경우, 부족한 경우, 상환 능력이 부족해서 채권자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좀 돈을 갚기가 좀 힘들어. 채권자는 은행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채권자는 은행. 채권자, 은행. 채무자는 회사,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채무자가 은행한테 말을 해요. 자기가 지금 형편이 좀 힘들어. 물건도 잘 안 팔리고 너무 좀 힘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채무를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대신 주식을 줄게. 그러니까 채무를 없애고 채무를 좀 없애줘. 내가 주식을 발행해서 너한테 줄게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채무자는 그 채무를 이제 상한 부채를 안 갚아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망해버리면 그 나중에 그 돈을 아예 못 받으니까 일단은 놔두고 주식으로 받고 그 주가가 회사가 잘 돼가지고 주가가 팍 오른다. 그러면은 그 주식 팔아가지고 그나마 좀 원금을 다 상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윈윈 전략으로 볼 수가 있죠. 회사가 좀 힘들 때 하는 겁니다. 은행한테 사정해가지고 채무를 좀 없애고 대신 자기 그 주식을 발행해서 이 은행한테 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좀 특이하게 만약 그 회사의 채무가 10,000원이다. 근데 주식을 9,000원만 주식의 시가가 9,000원인 경우입니다. 채무는 10,000원인데 주식의 회사가 발행한 채무자의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가 9,000원인 경우. 근데 발행가액은 10,000원이라는 거예요. 이 차입금 10,000원이 있죠. 10,000원. 그런데 그러니까 10,000원으로 발행했어요. 그러니까 차입금 없애고 회사 이게 채무자입니다. 채무자는 차입금 없애고 주식 발행가액이 10,000원입니다. 근데
주식의 시가는 9,000원이라는 겁니다. 회사가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액면가액이 5,000원이고 주식의 시가가 9,000원이다. 그리고 발행가액이 만원인 경우입니다. 주식을 발행을 만원을 했는데 주식의 시가는 9,000원이다. 그럼 회사는 이익 보는 거죠. 1,000원만큼. 이게 채무 면제이익입니다. 채무가 쉽게 말하면 채무가 100만원인데 회사가 주식을 한 50, 주식의 시가는 5,000원, 50만원 낮지만 발행해서 준다는 거예요, 은행한테. 그러면 채무 면제이익은 50만원이죠. 100만원에서 50만원 뺀 50만원. 그러니까 회사가 보통 이런 경우는 이익을 본다는 거예요. 채무를 면제받는다. 채무를 면제받는 거예요. 자기는 채무 원래 만원 갚아야 되는데 주식 시가는 9,000원이니까 9,000원짜리를 주는 거니까 1,000원만큼은 면제받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채무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거여서 그 주식을 시가를 초과해 발행된 거니까 1,000원이죠. 1,000원. 이건 채무 면제 이익에 해당하고 이거는 입금이라는 겁니다. 입금. 회사가 채무를 면제받은 것과 같다. 채무는 만원인데 9,000원짜리 주식을 준 거니까 1,000원만큼 이익 본 거다. 그럼 그 이익 본 1,000원은 입금이라는 겁니다. 입금. 주식을 시가 총괄에 발행된 금액은 입금에 해당한다. 여기 보시면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채무가 소멸되고 주식이 발행된다. 자본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이게 자본거래라는 겁니다. 자본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 회계사상 회의 처리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본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 발행가액이 만원이다. 근데 시가는 9,000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은 이 만원에서 9,000원 뺀 1,000원만큼 채무 면제이익으로 본다. 그러는 거 1,000원은 입금이라다. 주식 발행인데 시가를 초과해서 발행하는 경우, 그러니까 시가는 9,000원인데 만원으로 발행하는 경우 시가 초과이익은 입금에 해당한다. 즉 이 1,000원은 채무 면제를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금이다. 그리고 좀 중요한 게 이 채무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이 채무 면제액이 있죠. 이거는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채무 면제액은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좋은 규정이죠. 채무 면제액이 생긴다. 그러면 법인세 입금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법인세 납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2월 결손금과 상계해가지고 세금 안 낼 수 있다는 겁니다. 회사 사정이 좀 안 좋으니까 세금 채무 면제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입금이니까 세금 내라. 그러면 회사 사세다가 좀 힘드니까 이것도 세금 내면 더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좀 회사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세법은 2월 결손금과 상계시킬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세무 면제액은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해서 입금 불산입 할 수 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2월 결손금은 발생 연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상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칙은 2월 결손금이 생기면은 과세기간 개시 전 10년 이내 발생한 2월 결손금이죠. 그것만 상계시킨다. 원래 원칙이에요, 그게. 근데 이 채무 면제 이익을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는 2월 결손금이 뭐 15년 전에 발생한 것, 또 20년 전에 발생한 것도 상계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규정이죠. 이게 좋은 겁니다.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세금을 많이 내는 거는 안 좋은 거고 세금을 이렇게 줄일 수 있는 특례 규정, 이게 좋은 규정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이 액면가액이 5,000원이고 시가가 9,000원이고 발행가액이 만원이다. 그럼 1,000원만큼 이익 본 거기 때문에 입금 산입 채무 면제 이익 1,000원 기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법인의 2월 결손금이 있어요. 2008년 발생분이라는 겁니다. 2008년. 그러면 10년, 지금 2020년이니까 10년 전 거죠. 그지만 발생 연도에 제한 없이
그 상계시킬 수 있다. 이월 결손금과 채무 면제액을 상계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입금불사님 이월 결손금 보전 1,000원 기타 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것만큼 이제 이월 결손금 세무상 이월 결손금 이제 줄어들겠죠. 여기 보시면 채권자는 세무자의 주식을 원래는 9,000원에 매입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시가가 9,000원이니까 9,000원에 매입할 수 있는데 만원에 매입한 겁니다. 만원에 매입한 거니까 1,000원만큼 손해본 거예요. 손해본 거다. 그러니까 채무자는 1,000원만큼 이익 본 거다. 채무자는 1,000원만큼 이익 본 거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2월 결손 채무 면제액은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채무 면제액이 나온다. 그러면은 조건만사로 2월 결손금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2월 결손금 찾아야 되겠죠. 문제에 채무 면제액이 나오면은 2월 결손금 찾아가지고 상계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생연도에 제한이 없어요. 이거는 2월 결손금이 20년 전에 발생한 것도 상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소정 요건을 구비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러니까 회생계획 인가 법인이라는 겁니다. 이 회생계획 인가 법인, 회생계획 인가 법인, 이 인가를 받다는 거는 법원입니다. 법원에서 인가해준다. 회생시킨다는 거예요. 회생은 다시 살린다는 겁니다. 다시 살린다. 법인을 한번 죽은 법인을 다시 살려준다는 겁니다. 법원에서 이 법인이 지금 부도나고 좀 상태가 좀 안 좋지만 앞으로 굉장히 잘 될 거다.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살려두면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고 굉장히 좋은 기술력도 뛰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금력이 부족해서 좀 힘들지만 살려놓으면은 굉장히 좋을 거다. 발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법원에서 회생을 인가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해준 이 법인 있죠? 이 법인은 이제 출자전환하는 경우 회생계획 인가 법인이 출자 전환한다. 그러니까 채무를 자기가 채무를 주식으로 바꾸는 경우다.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채무를 없애고 자기가 이제 주식을 발행해서 주는 경우죠. 그러니까 보통은 은행한테 주는 겁니다. 채권자는 은행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채무 면제액이 발생하겠죠. 채무가 10,000원인데 뭐 주식을 3,000원만 주는 경우, 주식의 시가가 3,000원인 경우, 그럼 이 7,000원만큼 채무 면제액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거는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근데 만약 2월 결손금이 3,000원이다. 그럼 4,000원 남죠. 채무 면적 4,000원 남습니다. 4,000원. 그럼 이거를 법인세를 입금이니까 법인세 내야겠죠. 근데 이 회생인가 받은 법인은 좀 상태가 좀 힘들어요. 지금 자본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인세 내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법인세 낼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세법은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 특례 규정 뭐냐? 특례가 있다는 겁니다. 특례는 일단 무조건 4,000원을 3,000원은 그러니까 어떻게 세무조정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입금 산입 7,000원, 그 다음에 2월 결손 보전 충당한 금액 입금 불산 3,000원,
그리고 또 이제 4,000원 이제 남은 금액 4,000원은 입금 항목이니까 법인세 내야 하지만 이것도 입금 불산입 일단 하는 거예요. 근데 2월 결성과 상기할 금액이 현재 없죠. 3,000원 회사가 가지고 있는 3,000원은 전부 상계시키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장래 나중에 발생하는 일단 입금 불상하고 나중에 2월 그 다음 그러니까 내년 2021년 또 내후년에 2월 결성금 생기면은 그것과 상계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인은 세금을 절대 안 낸다는 거예요. 안 낸다는 겁니다.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하는 경우 채무 면제액은 2월 결성금 보전에 충당한다. 일단 1단계요. 그리고 남은 잔액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얼마라고요? 3,000원 충당했으니까 4,000원이 남다. 그러면 이것도 입금 불산임하고 입금 불산임한 금액은 이후 3년도에 발생하는 결성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채무 면제액이 엄청나게 많아도 세금 안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은 또 상태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채무 면제액을 입금하지 않고 이후 3년도에 발생한 결성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여기에 보면은 갑법인인데 2월 결성금이 현재 없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근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고 채무 1,000원을 주식으로 전환한다. 출자 전환했다. 그리고 주식의 발행가액 1,000원인데 시가가 600인 경우 그러면 채무 면제액은 4,000원이죠. 채무는 1,000원인데 주식을 자기 거 주식을 600원짜리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00원만큼 이익 보는 거다. 그러니까 채무 면제액은 400이다. 이 경우 이 400은 원래 입금입니다. 입금인데 이제 이율 결성금 없죠. 그러니까 입금이에요. 근데 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입금 불산입 채무 면제액 400 이거 하고 미래 결성금 부전에 충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채무 면제액을 이율 결성금 부전에 충당하는 것은 법인 선택 규정이다. 그리고 이제 다음 중 어느 에 해당하는 법인은 채무 면제액은 원래 입금인데 입금 불산임하고 이후 3년도에 결성부전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단계가 뭐예요? 1번이 회생계 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 그 다음에 2번이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을 받은 부실징후 기업. 3번이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을 체결한 법인. 4번이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받은 법인. 이거는 외워야 되겠죠? 회생계 이거 제일 중요해요. 회생계 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 그 다음에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 기업.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그냥 한번 참고로 보세요. 그래도 다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주식의 액면가액이 있고 주식의 시가가 있고 발행가액이 있다. 그러면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주식 발행 초과금. 근데 시가와 발행가액 그러니까 액면가액 500, 시가가 700, 발행가액 1000 이러면 시가와 발행가액 차익은 300. 이거는 채무 면제액이니까 입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더 낮은 경우 그런 경우는 액면가액과 이 발행가액 차익이 채무 면제액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액면가액을 알아야 되겠죠. 액면가액 봐가지고 액면가액 시가보다 더 큰지 또는 더 작은지 봐가지고 액면가액이 시가보다 더 크다 그런 경우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적인 채무 면제액은 세법상 입금이다. 그리고 이율 결승과 상기 가능하다. 그러니까 출자전환을 발행한 채무 면제액은 세법상 입금이다. 이율 결승과 상기 가능하다. 회생계획 인가 받은 법인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채무 면제액 이거는 세법상 입금이지만 이율 결승과 상기가 가능하고 미래 결승금 부전에 충당하기 위해서 미리 입금 불산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넘어가면 이제 감자차익입니다. 감자차익. 자본 감소의 경우 자본 감소액이 주식 소각
이거에 충당된 금을 초과하는 금액 감자 차익도 입금 불산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 거래에 해당하는. 이 감자 차익 같은 경우는 그 무상 감자 있죠? 무상 감자. 회계 원리 보면 나오잖아요. 무상으로, 그러니까 무상 감자가 회사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을 때 하는 거예요. 무상 감자. 그러니까 유상 감자가 있고 무상 감자가 있는데 보통 감자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무상 감자입니다. 무상 감자. 유상 감자는 주주들한테 돈을 주고 주식을 없애는 거잖아요. 감자시킨다. 근데 이 무상 감자는 주주들한테 돈 안 주고 그냥 없애는 거예요. 주식을 자기가. 그럼 이 감자 차익은 회사가 주식 그 액면 금액보다 더 대금을 조금 대가를 조금 주고 없애는 거잖아요. 주식을.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 감자 차익은 이익 보는 거잖아요. 이익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자본 잉여금으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근데 감자 차익을 자본 거래이기 때문에 세법상 입금 불산이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금 불산이 항목이에요. 감자 차익은 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가 수익으로 계산한 경우는 뭐 입금 불산이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 중요한 게 이 감자 차익 이건 자본 잉여금 때문에 나중에 의제배당 배우거든요. 자본 전입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데 만약 그 자기 주식 소각이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요건 충족하면은 또 의지배당 과세가 된다. 이거 이제 의지배당 보면 또 배워요. 이 보시면 자본 과세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통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이 있고 주식의 포괄적 이전 차익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상법에서 나오거든요. 상법에서 이거 막 이걸로 해가지고 완전 모회사 설립하고 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주회사 설립을 용이하기 위해서 상법의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주식의 포괄적 교환 같은 경우는 완전 자회사 완전 자회사들 주주들이 완전 모회사한테 주식을 넘겨주고 자기들은 완전 모회사 주식을 받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깊이 있게 알 필요는 없어요. 이게 시험에 문제 한번 풀면은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세무회계 완전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 이런 거 이차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보면 금방 알아요. 세무조정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은 주식 발행 초과금 성격이 있으므로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회사가 그러니까 수익으로 만약 인식하면은 입금 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주식을 자기 완전 자회사 주주들이 자기들 주식을 완전 모회사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 모회사 주식을 받는 겁니다. 완전 자회사 그때 발생하는 포괄적 교환 차익. 이거는 주식 발행 초과금 성격으로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여기 보시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기존 회사 사이에 완전 자회사가 되려는 회사 주식 전부를 완전 모회사 되려는 회사한테 이전하고 완전 모회사 주식을 받는 걸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의 포괄적 이전 차익은 새로 완전 모회사를 하나 설립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모회사 주식을 여기 보시면 기존 회사 주식을 전부 이전하고 완전 모회사 설립하고 기존 회사 주주는 완전 모회사 주식을 받는 거라만. 그러면 주식을 넘기고 기존 주주들이 완전 모회사한테 주식을 주는 거잖아요. 그때 주식의 포괄적 이전 차익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거는 주식 발행 초과금 성격으로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합병 차익이죠. 합병 차익 같은 경우는 그 의제 배당 보면은 합병 차익 자본전입이라 나와요. 합병 차익 자본전입. 이 합병 차익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의제 배당 보시면 합병 차익을 자본전입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깊이 있게 배운다는 겁니다. 합병 차익 자체는 입금 불산입 한다는 겁니다. 입금 불산입 한다. 이게 또 자본 거래죠. 그러니까 이 합병을 하면은
피합병 회사가 있고 피합병 회사, 합병 회사 있습니다. 이 피합병 회사는 소멸하는 회사. 합병 회사는 쉽게 말하면은 전부 다 그냥 자기가 가진다는 거예요. 피합병 회사의 그 자산 부채를 합병 회사 전부 자기가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합병은 권리 의무를 전부 다 피합병 회사의 권리 의무 관계를 자기가 합병 회사가 승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병 회사가 더 힘이 크겠죠. 더 보통 큰 회사가 작은 회사를 이제 사업을 위해서 가진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합병 같은 경우는 이제 소멸하는 회사겠죠. 소멸하는 회사의 승계한 순자산가액이 주주에게 지급한 주주에게 액면가액과 합병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합병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합병 회사가 있고 이 순자산가액을 합병 회사가 전부 다 승계한다. 근데 그때 피합병 회사 순자산가액이 5,000원인데 합병회사가 지급한 액면금액 있죠. 주식의 액면금액. 합병회사 자기 회사 주식을 줄 때 액면금액이 3,000원이다. 액면금액. 주식의 액면금액 3,000원이다. 그러면 2,000원만큼 합병 차익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액면금액이에요. 액면가액. 그리고 합병 교부금은 보통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합병 교부금 시험에는 합병 차익 그리고 합병 차익을 구하라고는 안 나와요. 합병 차익이 얼마다. 근데 합병 차익이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합병 차익을 있지만 이거를 시험에서 합병 차익을 구하라고 안 나와요. 왜냐 너무 쉬우니까. 뭐냐 이거는 한번 참고로 그냥 보세요. 그러니까 합병 차익은 입금 불산 항목이다. 중요한 건 이게 액면금액이라는 겁니다. 액면금액 시가가 아니에요. 이게 액면금액이다. 여기 보시면 합병 차익은 피합병법인의 잉여금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 합병법인이 있고 피합병법인이 있으면 이 순자산가액 5,000원이죠. 그러면 이 순자산 5,000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액, 주식 그 피합병법인 주식의 액면가액이 뭐 3,000원.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 1,000, 이익잉여금 1,000, 뭐 이런 식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있죠.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이 1,000, 이익잉여금이 1,000. 이거를 합병법인이 승계해요. 승계.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합병차익 이거는 입금 불산 항목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승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합병차익은 자본거래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적격 합병, 비적격 합병을 불변하고 입금 불산입한다. 합병차익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제 합병차익은 나중에 이제 의지배당 파트 보시면 이제 자본 전입하는 경우 하면은 어떤 게 입금이고 어떤 게 그러니까 자본 전입에 대해서는 입금하고 입금 불산입 항목이 또 바뀌어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지배당 보면 배워요. 이게 합병차익 자본 전입 이건 되게 중요한데 그건 의지배당에서 배우니까 그거는 나중에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분할 차익은 합병이랑 같은 거예요. 어차피 이것도 액면가 있고 순자산가 있고 똑같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 자산 수중이익과 채무 면제액 중 이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 자산 수중이익과 채무 면제액 입금이라 배웠죠. 근데 이월 결손금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월 결손금과 상계시킬 수 있다. 그러면 그 상계된 금액은 입금으로 보전다. 그러니까 자산 수중이익은 입금이지만 이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면은 입금 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송금 불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송금 불산입이라는 거는 입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송금 불산입된 금액은 말 그대로 입금이다. 근데 입금인데 환입된 금액은 당연히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입금 불산입한다는 겁니다. 입금 불산입한다. 이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중과세 조정하기 위한 항목이다. 그 다음에 이거 9번 있죠? 9번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국세, 지방세, 과호납금, 환급금에 대한 이자. 그러니까 법인이 국세를 과호납금, 자기가 원래 100만 원 내야 되는데 300만 원을 낸 거예요. 과호, 그러니까 200만 원 다시 환급해 주는 거죠. 환급해 준데 이때 이자도 줘요. 국세 환급금 이자라 해가지고 이자 준다. 근데 이 이자에 대해서는 원래 순자산 증가항목이잖아요. 근데 입금으로 부과한다는 겁니다. 회사가 이게 수익으로 계산하겠죠, 당연히. 근데 특별 수익으로 만약 계산한다, 그러면 입금 불산입으로 세무 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세 과호납금 또는 지방세 과호납금 환급금에 대한 이자, 이거는 입금 불산입 항목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입금 불산입 한다. 이거는 환급금 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면 보상 효과가 감소하므로 입금 불산입 한다.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지방세 관역 환급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고 이자 수익으로 계산한 경우 입금 불산입으로 세무 조정한다는 거죠. 회사가 수익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입금 불산입으로 세무 조정한다. 그 다음에 부가지세 매출세액은 부가가치세를 일단 아셔야 되겠죠. 부가가치세는 회사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액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중고나라 있죠. 중고나라에서 5만원짜리를 샀어요. 물건을.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50만원에 샀는데 이게 원래 100만원짜리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50만원에 오토바이를 내놓은 거예요. 중고나라에. 그럼 자기는 내가 이거 50만원에 사가지고 100만원에 다시 또 중고나라에 내가지고 100만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창출한 이 부가가치는 50만원입니다. 100만원에서 50만원 뺀 50만원이다. 그럼 이 부가가치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건 근데 일반인들은 부가가치 안 내고 사업자 있죠. 사업자.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들. 그러니까 슈퍼에서 물건을 만원에 떼어가지고 15,000원에 판다. 그러면 그냥 5,000원이죠. 15,000원에서 만원 뺀 5,000원만큼이 부가가치다. 그러니까 부가가치 5,000원에 대해서 10%인 500원. 이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가가치세 특이한 게 자기 돈으로 내는 게 아니라 물건 가격이 포함시키는 거예요. 맥도날드 있죠? 맥도날드가 만약 5,000원, 500원에 판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원래 5,000원인데 부가가치세 500원 포함해가지고 5,500원에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물건 가격에 포함돼서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5,500원에 팔면은 자기 5,000원 갖고 500원 있죠? 500원. 그 500원은 국가에 납부한다는 겁니다. 이 보시면 부가가치 그러니까 500원은 국가에 납부하는 되기 때문에 이 500원은 자기가 이익 본 게 아니잖아요. 국가에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사가 만약 수익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그 500원에 대해서 입금 불산입으로 세무 조정한다. 이 부가가치 매출세액은 사업자가 지하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 증서한 부가가치세로서 국가에 납부한다. 그러니까 법인의 입금으로 보장한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물건 가격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에 그리고 물건을 팔면은 그 부가가치세 있죠? 500원. 5,500원 중에서 500원은 부가가치세다. 그거를 국가에 납부한다. 법인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금 불산입한다. 회사가 이렇게 이 수익을 1,100으로 이게 매출이 수익 항목이죠. 그러니까 1,100이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회사가 100은 국가에 납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금 불산입 수익으로 계산한 거를 입금 불산입 100 하고 마이너스 유보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 매입할 때 매출할 때 이거는 그냥 한번 보세요. 이거 어차피 부가가치세를 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다음에 연결자법이라도 지급받은 거나 지급받은 거, 이건 연결납세의 제도인데요. 한번 참고로 한번 보세요. 이 연결자법에는 연결과세 표준 신고기한까지 산출세에서 다음에 뺀 금액을 연결보호법인에 지급해야 한다. 그 당해 금액은 입금 불산이 반다. 그러니까 연결모 법인이 연결자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인데 이거는 어차피 세금은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입금 연결법인이 연결자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이거를 세금 이거는 입금 불산이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의제배당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